네, 안녕하십니까. 김정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삶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결정이다입니다. 얼마 전 고향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 중이었는데 버스가 충청도로 접어드니까, 참고로 저희 고향집은 전라도입니다. 차창 밖으로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너무나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의 나무와 어린 벼들도 비에 씻겨서인지 초록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싱그럽고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장마와 상관없이 그 순간에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참을 걸어다 눈을 돌려서 보니까 버스 안 TV 화면에서는 장맛비로 인한 수해 현장을 계속해서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유실되고 사람도 죽고 집과 농작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심각한 상태의 회색빛 장면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버스가 경기도쯤으로 접어드니까 언제 파란 하늘이 있었냐는 듯이 하늘은 먹구름이 쫙 깔렸고 비는 억수같이 퍼붓고 버스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 코앞에서 계속 비춰지고 있는 뉴스에서처럼 홍수 피해로 곳곳이 어려운 상황이고, 버스는 앞뒤가 꽉 막혀서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것이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본래의 모습은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나라 내 땅은 삼천리 화려강산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도 삼천리 화려강산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는 이미 완전하다입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억하기로 결정한 후 제가 그동안 묶여 있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음을 내 안에서 느꼈습니다. 당시 저의 몸은 가슴이 뛰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진동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깨끗했고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에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가끔씩 듣는 말이 있었는데, '가끔씩 듣는 말이 있었는데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시는 겁니다. 주위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듯한 너를 희생하는 삶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 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향집에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버스 속에서 깊이 또 바로 이해하는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이번 생에서 나는 엄마의 역할을 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였고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 그 역할들을 잘 해오고 있었구나.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또 사회에서 엮어지는 많은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었구나 라는 알아들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할들을 해오면서 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 적이 없었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편했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됐지. 지금까지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내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었구나 라는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의 전환도 함께 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뒤 그것을 각자의 인생길에서 실행하는 삶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깨우침으로 인해 저는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짐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한 생각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실제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온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본질은 삼천리 화려 강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경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경이고 저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살고 있습니다. 아, 한국을 떠난 지 6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살면서 어, 내 생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제 생을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20살까지는 한국에서 살았고 19살에 떠났지만 대강 20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났지요. 그래서 브라질을 거쳐서 캐나다에 와서 지금까지 사는데 그중에 그 다음에 25년은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났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벌써 45살이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니까 65이 돼 버렸어. 그러면서 아, 내 인생은 내가 뭐를 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를 에, 에, 자꾸만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음, 한 거는 많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한 게 제가 해온 일들, 프로젝트라고 할까, 그런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쉬어보면은 많은데 그거를 다 합해 갖고 그게 내 인생의 뜻인가? 라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자꾸만 나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디엔가는 뭐랄까 공허함, 뭐가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저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한테서 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65살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 어쩌겠니? 그러다가 불평을 하면서 내가 그 불평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아가 죽어야 하는가? 그거는 아니겠다 이제 싶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을 어, 돌이킬 수가 있는가, 고칠 수가 있는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근데 참고로 제 나이는 올해 78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80살이 다 돼가는 셈이죠. 그래서 65살에 은퇴를 하고 음, 그때 처음으로 제주도에 왔어요. 어머니를 뵈러. 그래서 거기에서 어, 유진님을 만나고 유진님이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에미서리를 만났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었어. 그리고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그런 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흥미가 없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 유진님이 날더러 그 누나 그 저기 우리 요번에 세미나 하는데 한번 들어보면 어때?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데는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도 한번 들어봐. 그게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누나가
여기에 와서 있을 때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요. 그래서 그럼 들어봅시다. 그러고 이제 들어봤죠. 그랬는데 처음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말인데,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년 한 번씩 한국에 오고 제주도를 오게 됐는데 그때마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뭐랄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줘서 그랬다고 했을까? 그래서 하여간 3단계의 세미나를 그렇게 우연히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삶에 대한 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때까지 65살 때까지. 그런데 세미나를 하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고 이 반석을, 왜 집을 지을 때면은 이렇게 이제 그 집 토대를 잘 짓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한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잊어버린 게 있다. 그 위에 그 지붕을 어떻게 짓고 그 집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 에미스리를 만나면서 제가 배운 거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그 하늘로 돌리면서 축하하고 함께 감사함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그 에미스를 배우면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배운 게, 요새도 자꾸만 이 해시계 옆에 그 문장에서 나오는데, 주는 것,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가 주는 만큼 그대에게 더해서 주어질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지난 시간에 그대가 심은 것이 커질 것을 받을 것이다. 또 최근에 그 5장인가 어디에서 또 읽었는데 언제나 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남는 거는 그 삶의 예술학교를 만나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뭘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가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받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고 주는 것,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언제나 느껴면서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한 문제는 언제나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투쟁을 하지 말고,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받았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러면 어디인가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이분이 사랑한 거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였던가를 내가 자꾸만 생각하게 됐지.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잔정,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 잔정을 받지를 못했어. 근데 그 예를 들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언제나 그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함께 이제 거기에 들려서 친구를 함께 학교를 가는데 그 친구 내가 도착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 친구 어머니가 걔 머리를 따주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만 보면 언제나 눈물이 나. 그래서 변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 찔끔찔끔 닦고 그리고 나와서 함께 걔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 식의 잔정 그런 게 너무나 필요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거를 못 받았으면 그거를 줘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 아이들한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it worked out. 그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았던 것을 주면서 내 가슴에 차게 됐어. 나는 그래서 지금 요새는 그때부터가 이제 한 65살이었는데 지금 78살이니까 한 13년 지났지. 너무나 이 가슴이 꽉 차고 행복해요. 그리고 주는 게 이렇게까지 즐겁고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그게 저는 그 삶의 예술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뭐라고 할까 레슨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은 제 얘기는 끝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두 분 서비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정경지께서 하신 서비스의 핵심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또 옥경님께서는 엠스를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환됐는가. 그런데 거기서 깊게 깨달은 것은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때, 내가 사랑을 줄 때, 정을 줄 때, 단지 상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준다. 그래서 나의 공허했던 가슴이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요소로 우리가 채워야 하죠. 음식으로 채워야 하고, 공기로 채워야 하고, 물로 채워야 하고, 또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하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때는 그러한 요소들 우리가 주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만 가지고는, 받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채우지를 않아요. 그거는 소모되고 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고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줄 때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 앞에서 정경님께서도 그랬었죠. 내가 이 세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엄마 노릇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엄마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은 성공한 삶이구나. 정말 잘 사는 삶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뿌듯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됐다 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매 순간은 다음 세 가지 측면 중 하나이거나 그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순간은 첫째는 수확의 순간이요. 둘째는 씨 뿌리는 순간이요. 셋째는 다음에 오고 있는 주기를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다음에 오고 있는 큰 주기를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경험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죠. 그 예를 들어보죠. 아까 옥경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일선님께서는, 옥경님 어머니신 일선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바깥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은 되게 바깥에서 일 때문에 아주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섬세하게 잔정을 줄 수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오죠.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는 그 엄마의 잔정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녹초가 된 엄마는 그걸 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아주 피곤해. 그게 녹초가 된 상태야. 그냥 떨어져서 누우면 좋겠는데 밥도 해줘야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정도 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들은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고 같이 시간 보내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죠.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수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것이 다른 긴 주기를 준비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보이나요? 여기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그해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러한 순간, 그 보너스를 받는 순간, 여기에 일을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수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음에 오는 큰 주기를 준비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있을 수도 있지. 어떤 조직에서 무슨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도 않은 하찮은 일을 하라고 어떤 요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벽시 학생 여러분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할 일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누가 하라고 그래. 선배가 하라고 그러든지 친구가 옆에 있는 누가 나한테 뭘 요구를 해. 이걸 좀 해달라. 또는 나 피곤해서 여기서 있어. 그래 누가 야 부르면서 너 저기 가서 나 물 한 컵 좀 떠다 줄래?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이 친구 나보다 덜 피곤할 텐데 내가 더 피곤한데 나한테 물을 떠달라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 그걸 어떻게 수확하는가? 예를 들어 그 친구는 내가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야. 그리고 내가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었어.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별 생각 없이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동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에 대한 수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화를 내면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따질 수도 있겠지. 그렇죠? 또 그와 반대로 내가 피곤하지만 이 친구가 나보다 더 피곤한 모양이구나 하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가지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과분하게 그 물을 갖다 바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잖아요. 내 선택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다른 씨앗을 내가 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의 씨앗을 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드러나는 관계의 씨앗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의 근육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내가 늘 경험하면서 나에게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화가 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럴 때 내가 화가 올라오네? 이것은 안 되지. 하고 내가 화를 잡을 수 있어. 이 화를 가라앉혀.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러한 내가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달라져.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자그마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래에 길게 봐서 먼 장래에 오고 있는 어떠한 역할, 어떤 역할을 내가 맡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때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그러한 어떤 준비 기간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학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긴 주기의 물사이클로서 감사히 그 수학을 거두어드리고 그러한 수학을 거둘 수 있음에 축하하게 될 때도 있죠. 특히 어려운 힘든 긴 주기가 끝나고 수학을 거둘 때는 당연히 아주 만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들이 함께 그 순간을 축복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동안 그 기운을 간직하면서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어요? 긴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어떠한 것을 딱 끝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2년차 되는 분들은 무전여행 갔다 와서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까? 딱 끝내고 와서 딱 들어갔을 때 와, 내가 이러한 수학을 거두구나 하면서 그러한 뿌듯함이 이렇게 상당히 가는 것을 경험했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낸 다음일수록 그런 수학에서 오는 그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이걸 해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그 조이비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성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이빌이라는 그런 큰 장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교육이 전부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이 안 되었어요. 몇 년 정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매각이 되어서 은행 차입금,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SLSI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 차입금을 갚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장기 차입금, 가스비 같은 것을 오랫동안 못 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걸 상환했을 때 딱 그 상환한 날 그걸 딱 받아서 동시에 그걸 상환을 쫙 하고 나서 은행에서 이제 다 상환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잠깐 동안이나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긴 기간 동안 성사되지 않은 것을 일단 어떻게든 좀 무리하게라도 성사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꼭 이러한 행복한 수학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유진님 서비스를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 들은 분들 계시죠? 우리 벽시 학생들은 안 들었죠? 지난주 서비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것을 수확하는 때가 있다. 가시덤불 같은 것을. 손에 찔리고 막 하는 것을 수확해야 할 때가 있다. 정말 수확하기 싫은 걸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 마틴께서도 그런 경험을 시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심연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삶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 사람의 가슴을 참회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뜨거운 화살촉이 꿰뚫어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연민이 마치 도둑같이 스며드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용기도 사라지고 어느 시간 맞이하기도 어려운 곳에 다다를 때 안념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허약하게 복종해야 하는가? 낮게 속삭이는 낙담의 소리에 모든 사람 중에서도 왜 내가 이렇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아마 슬픈 양심은 그 짐을 지고서 불안한 마음을 통해 끝없는 불협화와 절망의 비극적 공기를 울리게 되겠지. 또 신이시여, 나는 절망 속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나이까? 나는 당신의 구원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나이다. 참,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마틴께서 한때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비참함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진님께서 지난주 서비스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가시덤불을 수확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확한 것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좌절감, 슬픔을 그대로 용인하고 바라줘
바라봐주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좌절감과 슬픔을 느끼는 나를 용인하고 그걸 느끼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나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수학할 때, 큰 어려운 수학을 할 때,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우지 않고 인내하면서 좌절감과 슬픔을 느끼는 나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바라보아 준다. 그러면 그 좌절감, 슬픔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 좌절감과 슬픔 속에 쌓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은 그 수학 안에에도 기회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내가 그대로 수학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는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한 것을 그 좌절감과 슬픔, 때로는 화나, 상래, 이러한 것을 그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한 것을 그냥 그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하는 것은 수학하고 그건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가 심는 것은 새로운 씨앗,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마치는 위의 시에서 그런 절망을 경험한 뒤에 새롭게 동토오르는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시로 표현합니다. 기진맥진 상태의 고요함 속에서 열띤 마음이 평온해진다. 단란한 인간의 의지가 긴장을 푼다. 밤에 어둠이 지나고 새벽의 첫 동토름이 조용히 찾아온다. 새날의 태어남을 약속하면서 오 인간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왜 나를 의심하는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든가? 이런 내면의 물음이 마틴께 올라왔죠.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보면서 새로운 정이 터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경험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이때 이 경험을 적은 시를 요란다에게 보냈습니다. 요란다께서는 이 시를 받아보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십니다. 요란다께서는 나는 마틴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깊은 절망과 그 절망에서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그러한 경험이 마틴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요란다는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전에 서비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동양에서도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맹자께서 하시다는 이야기를 그 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맹자께서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려 할 때 먼저 틀림없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고생하게 한다. 그리고 굶주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다. 그럼으로써 그의 마음을 더 강인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요나단께서도 마틴께서 그러한 경험을, 마틴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거쳐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1947년 3월 달이었습니다. 마틴이 그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9개월 뒤에 1947년 6월 달에 마틴을 에미서리의 제2의 리더, 두 번째 리더로 정식으로 소품하게 됩니다. 그때는 세컨드 비숍이라고 했는데 마틴을 비숍이라고 했고 요란다를 비숍이라고 했고 그 당시 비숍이란 말은 목사님이란 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마틴을 세컨드 비숍, 제2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7년 뒤에 요란다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마틴께서 요란다가 맡으셨던 그 에미서리 전체적인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러한 긴 다음에 오는 사이클, 주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마틴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 모든 주기는 어떤 단순히 한두 요소로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경우에 다양한 요소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창조 사이클의 각 국면이 돌아가고 있어서 물, 공기, 땅, 불이 막 혼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이 서비스도 이게 그걸 아침에 우리가 준비를 했고 그게 물 사이클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공기 사이클, 지금은 이제 땅, 불 사이클인데 근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다른 것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벽시 학생들은 또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또 식사 준비를 또 저기 하잖아요. 그런 또 다른 사이클을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서비스도 돌아가고 있고 벽시 학생들 점심 준비를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하셔야 하는 그런 사이클이고 또 아마 벽시 학생들 또 끝나고 나서 다른 것도 해야죠. 그것에 하나 준비 사이클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 순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수학을 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큰 주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정해서 거기에 모든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돌아가지만은 거기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주기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것을 수학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인데, 그래서 아마 벽시 학생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1980년에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학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경영대학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공부하고 싶은 건 경영학이었었는데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교에만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 정중한 거절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성적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해야 해요. 그 성적이 엉망이었던 대학 시절, 그게 내가 좋아했던 싫었던 상관없이 그때 성적이 안 좋았던 그 결과를 수학하는 수밖에 없었지. 그 결과를 그대로 수학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거절 편지를 받는 것을 수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미국인이 운영하는 어떤 영어학원과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 선생님이, 그 영어 선생님이 미세스 페라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분에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동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올 다른 사이클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두 언어로 서비스하죠. 영어로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M3 자료에 영어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를 접하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가 뭐 여러 가지 광주 사태 뭐 여러 가지 팩터도 있었지만은 결국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결국 영어를 공부하게 됐다. 그러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영어의 핵심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영어를 쭉 배웠기 때문에 영어의 기초는 돼 있었지만은 영어 핵심을 모르고 있었어. 근데 그 6개월 그 미세스 페라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선생님, 그리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영어 가정교사를 했던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한테서 영어 핵심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준비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오게 될 다른 주기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이 세 가지 것밖에 없다. 수학의 순간, 씨앗을 심는 순간, 그리고 길게는 앞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 어떤 사이클, 어떤 주기를 위한 준비의 순간. 이 이유의 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알면서 이 순간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순간에 막 반응하든지 화를 낸달지 실망한달지 슬픔에 쌓인달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수학하면서 오는 또 경험하면서 오는 그런 점수가 올라오는 것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어려워하는 나 자신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용인해주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수확하는 것을 그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최상의 것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것을 그렇게 심어갈 때, 그때 나에게 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긴 주기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한 순간순간,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 순간입니다. 사실 과거나 미래는 어떻게 보면 환상입니다.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순간만 경험하는 것이고, 이 순간 속에 내가 영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영혼을 심는 것입니다. 순간에 영혼의 황금을 심는 거가 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순간인 것 같지만 영혼과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속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내가 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이한 매 순간 내 영혼을 심을 때 다른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수확하는, 내가 지금 심는 것을, 씨앗을 수확하는 순간들이 다가와요. 내가 지금 황금을 심고 있으면, 영혼의 황금을 심고 있으면 그 순간 속에 피어나는, 꽃 피어나는 영혼성을 내가 수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 무엇을 수확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히 수확하고, 결국. 왜? 그것은 내가 어느 때인가 심은 씨앗을 내가 수확해야 하는 것일지 모르겠구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속하는 집단적으로 심은 어떤 씨앗을 수확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접시 학생이라면은 접시 학생으로서의 같이 심은 씨앗을 지금 이 순간 수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내가 한국 청년, 한국 소년이었다면은 같이 심은 어떤 씨앗을 내가 수확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언제 심었던 씨앗을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이 순간 수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21세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 심었던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심었던 어떤 씨앗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서 수확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수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수확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수확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정서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것을 견디는 나를 용인하면서 바라봐 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최상의 것, 지금 내가 감지하고 있는 하늘의 황금이 무엇인가 심는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심는 것이 집단적으로 심는 것이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수확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심은 씨앗을 수확해야 할 때가 온다. 우리가 많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선조들, 이 심은 씨앗을 지금 수확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인류가 심은 씨앗을 수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씹지 않고 이 순간 하늘에서 온 그 황금의 씨앗을 계속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심어 나간다면 어느 때인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황금의 씨앗을 선악과의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의 씨앗을 수확하게 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 그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선악과의 씨앗의 수확을 하는 것을 끊고 이 황금의 씨앗을 어느 때가 인류가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수확을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순간 같이 일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준비를 할 때, 많은 분들 앞에서 서비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에미서리에 와서, 만나고 가장 그 가슴에 깊이 새긴 말 중에 take it easy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제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거냐,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단지 제가 마음의 준비에서 올라오는 그 표현은 뭐였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만을, 그래서 그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졸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가볍게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이것은 제가 이 순간에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잘 어떻게 되었을까? 잘못되었을까?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제 마음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만을 바라는, 그랬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그 진행되어지고 있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경님, 잠깐 나눠주시죠. 제가 하는 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 해시계 옆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그 말이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끝쳤는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옛날에 쓴 시가 있는데 그거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그거를 올리겠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줄 때 준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 준다는 거는 누구를 준다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를 해방시키려면은 디딤돌이 있어서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나를 해방시켜야 하는데 줄 때 누구를 사랑을 줄 때 그 나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시를 끝났는데 저는 그 점을 지금 다시 꺼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게서 해방이 된다는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답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아마 점점 더 깊게 느낄 거예요. 특히 접시 학생들은 여기에 제주 학사에 있는 동안에 같이 하는 시간일 테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같이 지냈었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텐데 아마 우리 함께하는 이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또 사실은 이 같이 우리가 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모두어서 여기서 함께하는 그 진동을 이 바깥 세상으로 발산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여기서 나누어지는 그 진동을 익스펜션 시키는 확산시켜서 바깥으로 발산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계속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저나 유진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갖는 것이 더욱더 풍요로움이 더욱 담기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경험이 더 풍부하게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님, 거꾸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응답도 감사드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